루틴은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지킬 마음이 있느냐의 문제죠. 여행 중이라고 무너진다면 그건 여행 때문이 아니라 내 의지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베니스에서도 루틴을 지킵니다. 여러분은 성장합니다. 그걸 진심으로 애타게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루하루를 정비하는 남자 인생정비입니다. 오늘은 베니스 자유여행의 날이에요. 조식을 먹고 스트레칭도 하고 이제 독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아침엔 조금 늦게 일어났어요. 새벽 4시쯤에 깨긴 했지만 어제 늦게 자는 바람에 자고 보니 딱 6시간밖에 안 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2시간 더 자기로 했습니다. 결과는요, 확실히 몸 상태가 더 좋아졌어요. 컨디션 관리에 있어서 루틴을 기계적으로 시키는 것보다 나를 위한 유연함도 필요하다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어제까지는 예쁘게 말하는 네가 좋다를 읽었습니다. 말 한마디의 배려가 관계를 얼마나 부드럽게 만드는지를 참 따뜻하게 알려주는 책이었습니다. 와이프와의 이야기도 와이프와의 이야기와도 자꾸 겹치다 보니 웃음도 나오고 공감도 되더라고요. 저의 이야기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1%의 부자의 대화법이라는 책을 읽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말솜씨가 아니라 대하는 태도와 무의식적인 말 습관을 돌아보게 해줘요. 무엇보다도 제가 정말 아끼는 친구가 선물한 책이라 마음을 담아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대화를 하고 계신가요? 혹시 말 한마디로 후회한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도 저 자신을 정비하는 마음으로 책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사이토 히토리의 1% 부자의 대화법. 유일한 존재에서 인류로 거듭나려면 이런 말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인류가 아니어도 괜찮다. 우리는 모두 유일한 존재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 존재만으로 크나큰 가치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만한 이유가 있기에 세상에 존재하며 없어도 되는 사람 같은 건 없습니다. 다만 저는 생각합니다. 유일한 존재도 당연히 대단하지만 여기에 인류가 추가되면 더할 나위 없지 않을까? 상상만 해도 너무 멋져서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인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 오래되지 않은 어느 무더운 여름날, 내 밑대의 울음소리가 소나기처럼 쏟아지던 시골길을 차로 달리다 불현듯 떠오른 생각이 있어서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일한 존재인 당신이 매력까지 더해 인류가 되는 방법. 매력이 더해서 인류가 되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출발점은 인간관계입니다. 우리의 삶은 타인과의 교류 없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행복과 성공의 열쇠는 모두 사람이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인간관계의 질이 인생을 좌우하며 인간관계를 보면 자신의 매력도를 쉽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대화입니다. 매력은 듣고 말하는 태도에도 묻어나기에 매력적인 사람은 조용히 듣고만 있어도 어딘가 모르게 빛이 납니다. 안녕하세요. 그렇군요. 처음 흔한 말도 매력적인 사람의 입에서 나오면 마음을 사로잡는 특별한 한마디가 됩니다. 이 책에서는 매력 인류로 유명한 최고의 부자인 사이토 히토리식 사고방식을 대화법의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앞부분에서는 말을 잘 듣는 경청의 방법에 관해, 뒷부분에서는 말을 잘하는 배려의 방법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듣기와 말하기 사이에 우열은 없다. 모두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들을 때도 말할 때도 오직 하나만 의식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말을 들을 때도 말을 할 때도 사랑을 품고 상대와 마주하면 만사가 순조롭습니다. 인간관계에서 헤맬 일이 없답니다. 사랑을 품고 사는 사람이 곧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론이 길어졌지만 한 가지 더 말해두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소통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 방법론을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라는 기대에는 부응하기 어려울지도 몰라요. 이 책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사이토 히토리는 이렇게 듣고 말해서 부자가 됐다는 저의 인생 경험을 소개하는 것이므로 제 방식이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대로 따르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히토리식 방법 괜찮네 라고 생각되는 것이 이 책에서 단 하나라도 있다면 자신만의 방식으로 활용해 보기를 바랍니다. 제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사이토 히토리. 제 첫 장 부자가 듣는 법 들어가겠습니다. 영원하고 무한한 사랑과 빛을 건넨다. 지금부터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제가 생각하는 사랑에 관해 먼저 말하고자 합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사랑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언제나 나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었고 그 밝은 빛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빛과 사랑을 간직한 채 살아갈 것입니다. 예로부터 우리에게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줄 것이다 라는 사고방식이 뿌리 깊이 자리잡고 있어서 사랑이라는 말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이 드물었습니다. 2020년대에 접어든 지금도 여전히 사랑이라는 말을 낯간지러워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듯합니다. 그러나 제게는 사랑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가장 익숙한 감각입니다. 언제나 사랑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이제서 어째서 이토록 사랑에 집착하냐고요? 인간의 본질이 빛과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는 신으로부터 나눠받은 영혼을 지니고 있습니다. 신의 에너지로부터 탄생한 혼이 우리 안에 깃들어 있다는 뜻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지구에는 드넓은 바다가 있죠. 그 바다가 신이라면 바닷물을 한 방울씩 받아 태어난 존재가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입니다. 인간을 비롯한 동물은 물론 식물, 곤충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신의 생명을 물려받은 신의 자녀인 셈이지요. 바닷물은 증발의 구름이 되고 비가 되어 다시 바다로 돌아옵니다. 증발은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바닷물은 절대 바닥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구상에 아무리 많은 생명이 탄생해도 신의 생명은 고갈되지 않습니다. 영원하고 무한한 생명이 곧 신이며 그것을 아무 대가 없이 나눠주는 신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온 세상을 두루 비추는 태양처럼 환한 빛 같은 존재이지요. 신이 사랑과 빛이 그 자체라면 그 생명을 나눠받은 우리의 본질 또한 당연히 사랑과 빛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이야기가 잘 와닿지 않는다면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라는 정도로 받아들여도 좋습니다. 여하튼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랍니다. 그런 저의 인생에는 셀 수 없이 많은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어이없을 만큼 너무도 쉽게 말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내야 할 만큼의 부와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심각한 병을 얻어 몇 번이나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지만 번번이 불사조처럼 생還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함께 있으면 즐거움이 넘치는 믿음직스럽고 따뜻한 동료들도 있었습니다. 사랑과 빛을 잊지 않는 저의 신실한 삶의 방식이 틀리지 않았기에 이 모든 행운을 거머쥘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부자만의 경청법. 부자에게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경청법이 있다면 누구라도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저를 일본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일본 최고의 경연인이라고 불러주는 사람들이 있으니 성공한 부자로 불리는 사람 중 하나로서 나름대로 고찰한 바를 여기에 풀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는데 사실 저는 부자만의 경청법 같은 것은 알지 못합니다. 공개하는 것이 아까워서 숨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저야말로 배우고 싶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비결이 존재한다고 느낀 적도 없습니다. 적어도 저는 경청의 비결을 알지 못할 뿐더러 여러분과 크게 다르지 않는 방법으로 상대의 말을 듣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제가 일본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제가 남과 다르지 않다면 세상 사람 모두 큰 부자가 되고 행복해져야 하는데 말이지요. 그 차이는 바로 사랑에서 비롯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모든 것이 귀결됩니다. 상대가 느끼도록 사랑의 기운을 발산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사랑으로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것. 이 저의 유일한 비결입니다. 다만 저는 차원이 다른 크기의 사랑을 지니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는 동안 오로지 사랑만 생각했으니까요. 사랑에 관해서만큼은 그간 쌓인 연륜도, 들인 노력도 남다르다고 자부할 정도로 사랑을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물론 상대의 말을 들을 때뿐만 아니라 일상 속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사랑을 담습니다. 심지어 숨 쉴 때조차 지구에 존재하는 깨끗한 산소 덕분에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구나. 숨 쉴 수 있는 건강한 몸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가 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물론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이렇게 되낼 만큼 피곤하게 살지는 않지만 무엇을 생각하든 그 바탕에는 사랑이 있으며 어떤 일을 하든 사랑을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 저라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사소한 일에도 사랑을 담으니 상대의 말을 들을 때는 얼마나 큰 사랑을 쏟아부을지 상상이 되나요? 자랑이랄 것도 없지만 사랑을 주는 것만큼은 자신 있답니다. 이런 제가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다면 그 비결은 오로지 사랑으로 듣는 것뿐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부자의 경청법에 관해 고찰하고 얻은 답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통제할 수 없다. 서두의 인간관계를 보면 자신이 얼마만큼 매력이 있는 사람인지 가늠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대할 때만 사랑을 표출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안타깝게도 사랑은 그렇게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위치처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없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새어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아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자기도 모르게 사랑이 흘러넘칩니다. 사랑으로 경청하는 사람은 예외 없이 매 순간 주위 사람에게 진한 애정을 느끼게 하지요. 반대로 사랑을 잊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는 물론 그 어떤 순간에도 애정이 느껴지지 않을 뿐더러 언뜻 사랑처럼 보이지만 어딘가 어긋난 가짜 사랑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때와 장소에 따라 사랑을 조절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기적과 기회를 끊임없이 끌어당겨 성공한 사람들은 이처럼 그 삶의 방식부터 남다른 면이 있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이 모두 경청의 달인인가 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애초에 경청의 정의부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잘 들어준다라고 해야 하는지 모호하다는 말입니다. 예컨대 첫 만남에서 얘기를 참 잘 들어준다고 느꼈던 상대도 만남이 거듭될수록 처음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들어주는 태도는 훌륭한데 어쩐지 그 앞에서는 마음이 열리지 않는 사람도 있지 않나요? 이런 사람은 아무리 듣는 태도가 좋아도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듣는 태도는 지극히 평범하지만 그 사람 앞에만 서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주게 되는 경우도 있지요. 만나면 마음이 편하고 믿음이 가서 어느새 마음을 활짝 열고 이야기를 쏟아내게 됩니다. 듣는 힘이 보통이 아닌 것이지요. 이런 사람에게는 틀림없이 사랑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과는 다른 사랑의 기운이 느껴지기에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당신의 말을 들어줄 때만 선택적으로 사랑을 발산할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든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매력적인 사람이기에 모든 이에게 사랑받으며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상대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진정한 매력은 바로 이런 사람에게 나옵니다. 마음의 깊은 곳에 빨리 다가간다. 사랑으로 듣는다는 말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잘 이해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며 같은 사람이라도 놓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모든 상황을 일일이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일례로 상대가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사랑으로 듣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나만의 경청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 궁금해 생각한 끝에 찾아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야기의 핵심,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입니다. 상대가 가장 전하고 싶어 하는 내용, 알아주길 바라는 점을 빠르게 잡아낸 다음, 그 마음에 다가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대뜸 속마음을 보여주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특히 동양 문화권에서는 겸손과 겸허를 중시하고 상대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애들로 표현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왔습니다. 이 때문에 상대의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이해하려 들면 작은 표현 하나하나에 신경이 분산돼 핵심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깊은 곳을 들여다봅니다. 마음의 소리를 듣는다고 해도 좋을 것 같네요. 단어를 신중하게 고르며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구나. 얼굴은 웃고 있지만 마음은 울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나와 마주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에는 최대한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이 마치 고도의 테크닉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랑을 품으면 자연스럽게 상대의 마음이 보입니다. 사랑을 간직한 사람은 상대의 이야기를 귀가 아닌 마음으로 듣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서툴기 마련입니다. 상대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마음으로 듣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상대의 마음에 집중하다 보면 마치 양파의 속살이 한 커플 한 커플 벗겨듣듯이 이야기의 핵심에 다가가게 됩니다. 그렇게 점점 선명해지는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그 순간 상대를 바라보며 그렇구나라고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별것 아닌 이 한마디에 사랑이 실려 말로는 다 못할 따뜻한 교감이 이루어진답니다. 당신의 사랑을 전달받은 상대는 이해받았다는 기쁨과 안도감으로 충만해질 것이며 이 사람에게는 어떤 이야기든 해도 될 것 같다라는 마음이 생겨 마음을 활짝 열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꿈꾸는 경청의 비법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마음으로 듣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 여기서 보면 사랑을 품으면 자연스럽게 상대의 마음이 보입니다. 사랑을 간직한 사람의 상대의 이야기를 귀가 아닌 마음으로 듣습니다. 저는 좀 마음으로 듣는 그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또 마음으로 듣는다라는 말을 새기며 조금 더 마음으로 들을 수 있게끔 앞으로는 꾸준히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오늘의 독서는 여기까지 하고 베니스 자유여행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도 하루하루를 정비하는 남자, 인생정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